왜 노년의 친구가 필요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사람 만나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 자녀들은 다들 바쁘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 주변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충격적인 통계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더 높고 우울증 발생률도 훨씬 높습니다. 스토리로 공감을 끌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기대했던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의 중심에 있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바빠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그는 그 고독감을 극복하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취미를 즐기며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보냈죠.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노년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노년에 좋은 친구 사귀는 5가지 방법. 첫째,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듬어라.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만 하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 동안 약 1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던바의 수디UNBARS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예전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지금은 그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동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시작하면 됩니다. 2. 과거의 공통된 추억이나 경험을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3.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세요. 월 1회 점심 모임, 주 1회 전화 통화 등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듬어 보세요. 둘째,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라. 두 번째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취미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더 쉽게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성 원리 시멀레러티 프린서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경향이 있죠. 이는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지금은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명확히 정리해보세요.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요리, 운동 등. 2.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해 모임에 참여하세요. 3. 모임에서 대화를 시작할 땐 공통된 주제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친해지세요. 공통의 관심사는 대화를 쉽게 이어가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라.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타적 행동 올트루이스틱 비헤이비어의 사람들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봉사활동은 이런 신뢰와 유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봉사자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예 지역 복지관, 교회, 환경보호단체 등. 2.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하세요. 예 동물보호, 환경정화, 독거노인 지원 등. 3.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봉사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계를 이어가세요. 봉사활동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람들과 연결하라. 여러분, 요즘 배워보고 싶은 기술이나 새로운 도전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적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은 뇌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협력하고 관계를 맺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인간관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업에 참석했지만 같은 관심을 가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수업 후에는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거나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를 정리해보세요. 예 외국어, 요리, 사진,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등. 2. 지역 평생교육센터나 커뮤니티 강의를 찾아 참여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3.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기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공유된 경험 세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유된 경험은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리교실에 참여해 요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운동교실에서 건강을 챙기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과연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 셀프-액셉턴스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장단점을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죠. 김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명상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하나씩 돌아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는 더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친구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3가지를 적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세요. 3. 심리 상담이나 명상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울 신경세포 미러 뉴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신경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가질수록 상대방도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실생활 예시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가지씩 자신의 강점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전에 미소를 짓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보세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친구가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오늘은 노년의 좋은 친구를 사귀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기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듬기. 2.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 3. 봉사활동으로 관계 맺기. 4.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람들과 연결되기. 5.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하기.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